이 실력 강화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 그렇게 뿌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밤하늘에 이거 있는 거는 이제 은하수를 표현한 게 맞고요. 지구에서 본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은 아니지. 전체 모습은 아닙니다. 전체 모습 한꺼번에 볼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은하 중심부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그 꼬리 끝 부분이 안 보일 거고요. 겨울철에는 은하 중심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은하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더 폭이 넓게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 더 폭이 넓습니다. 여름철에. 요건 이제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별의 에너지를 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성운이라고 해서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고요. 별의 에너지를 받아서 빛을 내는 거고, 방출 성운을 의미하고, 이건 지금 우리 지구로 빛이 못 오고 있잖아요. 파란색이라고 무조건 이걸 반사성운이라고 쓰면 안 돼. 빛이 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암흑성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 방출성운, 나는 반사성운 아니에요. 그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빛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가의 성운은 나의 성운보다 밝게 보인다. 뭐 그렇죠. 방출성운. 오리온자리 말머리 성운은 나와 같은 원리로 형성된다. 맞습니다. 말머리 성운은 암흑성운이에요. 한번 자 팽창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네.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팽창하는 은하의 중심은 B다. 이게 그림상 B 같은데 그림상 왠지 B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중심이 따로 있지 않아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 모일 것이다. 맞습니다. 뭐 에너지가 이제 하나로 모이기 때문에 뜨겁고 밀도 큰 한 점에 모이는 거 맞습니다. 기억되고 4번. 자, 아무튼 요런 상세한 내용은 사실 이제 통합과학 배우면서 배웁니다. 빅뱅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거는. 자, 인류의 우주 탐사 과정. 일단은 스푸트니크 1호가 그 최초의 인공위성이고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게 이제 소련에서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 미국하고 경쟁이 일어나. 그래서 미국은 이제 최초로 달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달에 갑니다.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 한 1990년대에 설치하고 나로우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쏜 거죠. 나다라가 4번. 자, 서술형 문제도 하겠습니다.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써보시고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자, 1번부터 할게요. 우리 은하 원반부를 따라 수평으로 검은 띠가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뭐
잘 보면은 이제 여기 약간 검은색 뭐 이렇게 띠처럼 보인다. 뭐 이거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 이제 성간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반부에 나선 8이 원반부야. 뭐 나선 8에 성간물질이 많이 분포하여 암흑성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예, 별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여름철이 훨씬 더 두껍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은하수가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더 크고 밝게 보이는 까닭을 우리은하 모양과 태양계 위치를 연관지어 설명하세요. 우리은하 일단 모양이 우리은하의 모양은 중심부가 부풀어 있는 원반 모양인데 여름철 밤에 중심부를 향하고 겨울철 밤에는 그 바깥 부분이죠. 우리은하의 바깥 부분을 향하기 때문이다. 이 가죠? 네. 정리하시면 되고, 3번 가는 구상성단이고요. 일단 구상성단, 나는 산계성단입니다. 그 다음에 자, 주로 이루고 있는 별의 특징 2가지씩 써라. 뭐 구상성단은 주로 붉은색 별이고 온도가 낮다. 뭐 얘는 주로 푸른색, 파란색 별. 뭐 젊은 별이고 늙은 별이고 나이가 많고 적고 그럽니다. 자, 대폭발 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모습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팽창하는 근거를 은하의 운동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대부분의 은하가 멀어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은하가 멀어지고 중요한 게 그런 거야. 이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허블 법칙이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은하 사이의 거리가 다른 은하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되냐,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밀도라는 게 원래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팽창하게 되면 질량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생겨있는 물질들은 일정해.
근데 팽창하니까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팽창하면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지? 부피는 증가하는 거야.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 예, 밀도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 질량은 일정하고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최상위 도전 문제도 한번 풀겠습니다. 일단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한번 그래도 도전해봐. 해보세요. 해볼게요. 별 A의 연주 시차는 0.4초이다. 요거 땡땡 두 개는 초야, 초. 요거 초로 읽으시면 돼요. 이거 초야, 이거 초. 그 다음에 별 B의 연주 시차는 0.1초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차는 0.8초인데 연주 시차는 시차의 반이기 때문에 맞고,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는 B가 A보다 4배 더 멀다. 연주 시차랑 반비례 관계잖아. 파색 단위로 바꾸면은 얘는 파색 단위로 바꾸면은 0.4분의 1 파색이고 얘는 0.1분의 1 파색이야. 그래서 얘가 B가 A보다 4배 더 먼 거 맞아요. 근데 별 A의 겉보기 등급은 1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 이게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데 별 B는 몇 파색 거리에 있는 거예요? 별 10파색 거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와 B의 절대 등급은 1등급으로 같대. 그러니까 원래 밝기는 똑같다 이 소리예요. 원래 밝기는 똑같다. 근데 얘가 파색으로 바꾸면은 2.5파색이죠? 네. 그렇죠? 겉보기 등급은 원래 10파색 거리에 있으면은 1등급인데 겉보기 등급 지금 그러니까 거리가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보다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요? 아니, 1등급보다 작아야 돼요. 왜냐면 가까워졌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밝아져야 돼, 어두워져야 돼? 밝아지죠. 밝아지면 등급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1등급보다 작아집니다. 자, 1년 동안에 관측한 별 S의 위치 변화인데 지금 배경별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배경별에서부터 제일 멀리 있을 때가 지금 이 그림이야. 그럼 제일 멀리 있을 때가 0.28초야. 근데 요렇게 돌다 보면 요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요렇게. 제일 가까울 때지 이게? 가까울 때는 몇 초예요? 0.12초야. 그럼 잘 봐. 여기랑 여기는 시차는 얼마일까? 시차는. 이거 두 개 더한 게 시차야. 알겠어요? 여기가 0.28초고 여기가 0.12초잖아. 더하면 시차는 0.4초야. 근데 이게 시차야, 시차. 그러면 연주 시차는 어떻게 될까요? 연주 시차는. 그렇죠. 0.2초야. 이거를 파색으로 바꾸려면 0.2분의 1 파색이야.
그 위아래 5를 곱하면 되잖아. 오파색. 5파색이 맞아요. 그쵸? 근데 이 위치가 변하는 이유는 지구 공전 때문에가 맞습니다. 공전 때문에. 자전 때문에 아니고. 세타가 변하는 것은 지구와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보는 위치가 달라져서 그런 거야. 예, 지구랑 거리가 달라지진 않아요. 예.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서 바라보다가 나중에 여기서 바라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좀 가까워진 거 아니냐 싶은데 사실 이거는 그냥 그림상 이런 거지. 별이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해서 이게 뭐 좀 가까워지고 이런 거 티도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0.0001%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거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별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3번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어떤 별의 시간에 따른 겉보기의 등급 변화이다. 이런 게 이제 원래 병광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맥동 병광성이라고 해서 이게 팽창했다 줄어들어 이런 별이 있어요. 그럼 병광성이 있습니다, 진짜로. 자, 별이 가장 밝을 때와 어두울 때 밝기 차이는 2배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6등급일 때가 밝은 거예요? 뭐 8등급일 때가 밝은 거예요? 6등급일 때가 밝은 거야. 근데 몇 등급 차이 나는 거죠? 2등급 차이 나잖아. 그럼 한 등급 차이가 2.5배야. 2.5배에 2.5배야. 그래서 6.25배요? 6.25배 차이 나는 거야. 2배 아니고. 시간에 따른 밝기 변화는 A에서 B 구간보다 B에서 C 구간이 더 크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간에 따라서 밝기가 이렇게 어두워진 거고 요거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밝아진 거잖아. 요 말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요거 맞는 거죠. 그러니까 B에서 C 구간이 시간에 따른 밝기 변화가 큰 거죠. 이 별의 절대 등급이 2등급이면 지구로부터 10파색 거리보다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근데 평균 겉보기 등급으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절대 등급은 2등급이고 평균 겉보기 등급은 7등급이다 이거야. 하여튼 겉보기 등급이 2등급보다는 어때요? 겉보기 등급이 2등급보다 더 어때요? 등급은 큰 거죠? 등급은? 네. 그러면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어둡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원래 10파색 거리보다 더 어떻다? 멀다가 맞아요. 겉보기 등급이 더 어둡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더 밝기 때문에 지금 10파색보다 더 멀리 있는 거죠. 자, 4번 이거는 이제 여름에 이거는 겨울이고 은하수의 모양이고요. 여름철 은하수가 더 두껍습니다. 자, 가는 궁수자리 방향을 관측한 것이다. 여기 이쪽에 궁수자리가 있어요. 이쪽에. 가와 나의 차이는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 이제 이 끄트머리 쪽에 외곽 쪽에 있으니까 중심부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은하수의 그 두께가 두꺼워지고 겨울철에 요 끄트머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하수 두께가 얇아지는 거예요. 답은 5번. 자, 5번에서 8번도 한번 해보시고. 자, 보자. B는 이제 붉은색 별이 많고 나이도 많네. 그런 별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구상성단이고, 그쵸? 파란색에 나이 적은 애들이 모여 있으면은 이제 산계성단, 그쵸? 근데 A별을 구성하고 있는 별의 수는 수십에서 수만이다.
그쵸. 예, 수십에서 수만. B별은 수만에서 수십만. A는 비교적 온도가 높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파란색이 온도 높죠. B는 주로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분포한다. 예. 아니죠. 예, 이거 A가 나선팔에 분포하고 구상성단은 헤일로나 은하 중심부. 이건 이제 행성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암흑성운이고, 이건 이제 은하지, 은하. 다는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이다. 뭐 그렇긴 하죠. 태양계도 우리 은하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 주로 분포한다. 이제 암흑성운은 이런 성간 물질이 풍부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 풍부하게 있는 애들은 나선팔에 주로 있는 거예요. 나선팔에. 원반부에 있는 거, 원반부. 다는 우리 은하 비슷한 모양이다.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이기 때문에 이 막대 나선 은하거든요. 답은 4번이고.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게 지구와 멀어질 때잖아요. 대부분의 은하들은 멀어지고 있어요. 어떤 은하에서 관측해도 편의의 크기는 같다. 아니지.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편의가 많이 일어나면 속도가 빠른 거예요. 후퇴 속도가. 편의가 크기가 같다라는 거는 후퇴 속도가 같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고 편의량이 달라.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는 편의량이 커. 그러면 빨리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팽창하는 우주에서 은하의 이동 방향과 속도 모두 같다. 아니죠. 자, 우주 탐사에 이용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망원경이다. 뭐 이거는 이제 전파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돼. 전파 망원경. 그 가시광선으로 보는 망원경 이렇게는 안 생겼죠. 뭐 이렇게 뭐 보통 망원경처럼 생긴 건데 이건 이제 전파를 모아가지고 보는 망원경이고 이건 이제 우주 망원경이죠. 우주 망원경. 그래서 가는 지상에서 나는 지구 밖에서 우주 공간을 관측하는 게 맞고요. 가는 주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전파를 관측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맞아. 전파 망원경이야. 나로 관측하면 지상에서 관측하는 것보다 선명한 천체의 상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네. 대기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선명한 상을 관측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답은 5번이고 뭐 오리온 자리 나와 있는데 오리온 자리 145쪽에 잠깐 볼게요. 오리온 자리에 구글 어스를 보면은 뭐 여기쯤에 암흑 말머리 성운이 있어요. 암흑성운 말머리 성운이 있습니다. 요쯤에 살짝 보여 여기 안 보이네. 하여튼 요쯤에 있고요. 말머리 성운이. 요거는 이제 발광 성운인데 요거는 요쯤에 있거든. 선생님 저거 구글 어스를 보여줄게. 아무튼 그렇고 말머리 성운이 여기 있고 요게 이제 베텔기우스가 여기 있고요. 요게 리겔인데 베텔기우스는 이제 둘 다 영등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되게 밝은 별이고 영등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보세요. 근데 베텔기우스는 약간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되게 낮고요. 그 다음에 리겔은 표면 온도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베텔기우스가 거의 수명을 다해서 팽창해가지고요. 마지막 단계야. 이제 곧 폭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이거 뻥 터질 수 있어요. 뭐 우리 죽기 전에 혹시 터질지도 몰라요. 예,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베텔기우스는 되게 수명이 얼마 되지 안 남았어요. 예. 리겔은 이제 청색별이고 나중에 이제 오리온 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 팔이 떨어지는 뭐 그런 것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럽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